2019년 한국 JYP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소니뮤직, 니온TV와 함께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니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8개 도시와 미국 LA, 하와이 등지에서 지역 예선을 진행했으며 미국 국적 혼혈 참가자도 포함되었습니다. JYP는 K-팝은 완성된 모습을, 일본은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문화라며 K-팝식 훈련과 일본식 성장 서사를 오디션 방송으로 결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디션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니즈는 영어와 일본어가 모두 가능한 미혼혈 멤버니나 국제학교 출신으로 영어가 능한 니마 등을 앞세워 글로벌 활동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특히 일본에선 JYP가 과거 윌 스미스 등 헐리우드 스타들의 음반에 참여한 경력도 재조명했고, 때마침 K-팝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 K-팝 대형 기획사의 일본인 걸그룹은 글로벌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본 내에서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데뷔 후 니즈의 행보는 소위 글로벌 걸그룹으로서의 행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프리 데뷔곡 메이크 유 해피가 일본에서 데이트를 기록하며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자 일본 활동을 우선시하게 됐고, 이후 도쿄돔과 교세라돔 투어, 조조 마린 스타디움 공연, 전국 홀 투어 등으로 일본 내 팬덤을 구축하며 일본에서의 활동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일부 곡들을 영어 버전으로 내놓긴 했지만 이 곡을 바탕으로 해외 공연이나 진출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에야 니즈는 데뷔 3년 만에 첫 한국 앨범을 발매하며 해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한국 활동은 비록 해외 팬덤 투표도 가능한 음방이긴 했으나 쇼 챔피언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이후에야 니즈는 해외 팬덤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작년 대만에서의 팬 콘서트, 한국에서의 두 번째 활동을 올해 진행한 니즈는 올해 홍콩에서도 팬 콘서트를 열며 일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팬덤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활동과 팬 콘서트는 조직적인 일본 팬 수송 없이 현지 팬 위주로 열려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니즈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같은 방송사에서 공개된 보이그룹 오디션 방송 더 퍼스트를 통해 결성된 남성 그룹 비퍼스트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 그룹은 혼성그룹 트리플A 출신의 래퍼 스카이하이가 한화 10억 원의 자비를 들여 직접 기획한 오디션을 통해 결성했으며, K-팝에 지지 않겠다는 슬로건을 앞세워 진행한 오디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 BMSG를 기반으로 우리도 K-팝처럼 세계로 나가자고 강조했고, 데뷔 초기부터 글로벌 진출을 주요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마케팅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실력 면에서 K-팝과 비교의 약점이 존재했으며 차별화된 컨셉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서는 10억 오디션의 상징성과 애국 마케팅으로 인기를 얻었고, 언론 역시 해외 성공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별다른 해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조급함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스카이하이는 2023년부터 K-팝 보이그룹 에이티즈를 초청해 자신이 주도하는 일본 댄스 그룹 합동 공연 프로젝트 덩크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반전을 꾀했습니다. 그는 직접 인터뷰에서 해외 아티스트를 덩크 공연에 초청하여 해외 아티스트의 해외 팬덤에게 일본 댄스 그룹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퍼스트와 에이티즈는 콜라보 싱글 허시허시를 발표했고, 2024년 에이티즈의 첫 북미 스타디움 투어 중 일부 공연에 비퍼스트를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시켰습니다. 이는 비퍼스트의 첫 실질적인 북미 진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에이티즈 팬덤 입장에서 비퍼스트는 연결고리가 적고 실력, 스타일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접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계획대로면 에이티즈 공연을 통해 북미 팬덤이 늘면 그 기반으로 미국 활동에 성과를 내려던 비퍼스트 전략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월드 투어 가운데 북미 투어는 LA와 뉴욕 공연을 제외한 전 지역 공연이 취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뉴욕 공연조차 취소된 공연 예매 관객을 무료 초청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며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똑같이 글로벌을 외쳤던 오디션 방송 출신 그룹인 니즈와 비퍼스트. 그러나 니즈는 애초에 JYP가 영어가 유창한 멤버와 영어 버전 곡을 이따금씩 내놓으며 글로벌 활동에 대한 확장성은 열어두되 일단 아시아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쌓고 해외 활동 국가를 넓혀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오디션을 표방하긴 했지만 방향성이 글로벌 활동이라는 것이었지 무조건 미국에서 뭔가 해내겠다는 방향성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비퍼스트는 일찍부터 K-팝 대항마 글로벌 진출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인 준비 없이 외형 중심 전략에 의존한 탓에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니즈는 일본에서 전국의 21개 도시에서 총 32회 공연을 하는 홀 투어와 아레나 투어의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비록 작년 12월 31일 개최된 일본 최대 연말 음악방송 홍백가 앞전에 데뷔 후 처음으로 출연하지 못하게 되기도 했지만 일본 내 팬덤을 공고히 구축하며 일본에서의 입지는 충분히 다졌음을 입증하는 중이며 이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 활동 기회를 조금씩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퍼스트는 북미 공연이 사실상 실패를 한 상황에서 멤버 료키가 약혼 사기 스캔들을 일으켜 그룹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상황이 겹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료키는 멤버 가운데 영어가 가장 유창한 멤버인 점도 악재입니다. 또 K-팝 대형 엔터사들의 일본인 현지화 그룹의 급증 속에서 국수주의적인 마케팅도 쉽지 않게 되어 더 이상 팬덤 확장이 어려워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글로벌이라는 슬로건 속에 시작된 오디션으로 등장한 두 팀이었지만 글로벌이라는 키워드에 발목 잡힌 팀과 글로벌 활동에 대한 확장성은 열어두되 안정적인 팬덤 기반을 구축하며 작지만 유의미한 해외 성과 만들기를 하고 있는 두 팀의 상황은 서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